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2025년 5월 25일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사학회,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태두이신, 그리고 한미관계사의 아주 거장이십니다. 김원모 교수님 댁을 제가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좀 불편하신데,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학생에게 이제 귀감이 되도록 이것을 자료로 이 육성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도 그렇고, 또 역사학계도, 대단히 어떤 잘못됐달까,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연구 방향 이런 것이 상당히 위기가 왔는데, 지난번 역사학을 공부를 하셨을 때 후회는 없으시죠? 어떻게 해서 역사학을 하게 되신 것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역사학을? 저는 일찍부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 정통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립이 되었는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6.25 사변이 그때 몇 살 때시죠?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난리통에 일정한 곳에 붙여 살 수가 없잖아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아니라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졸업을 못했어요. 아, 전쟁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증을 받아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려대학 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떠한 대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미 교섭사를 한번 해보겠다. 왜 그렇게? 한미 교섭사. 자연히 한국의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결국은 미국 핵 우산 하에서 한국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도 한미 관계사를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동아일보에 내가 스스로 미국사에서의 서부에 위치하는 논문을 썼으니까 동아일보사에서는 아주 평자가 아주 칭찬을 하면서 흔쾌히 그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을 가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서 고대 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53년생인데,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에 50년대, 60년대 보면, 부산에 미군들이 널널했어요. 상위군도 많고, 6.25 때 그러니까, 미군들 보고 좀 한미관계사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요. 내 스스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미 관계사의 자료를 이것을 입수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려면은 한국 측의 자료, 미국 측의 자료를 서로 융합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만 공정한 한미 관계사가 수립되겠다 해서 미국 유학을 지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지망하게 되어서 준비를 하면서 가니까 그럼 학비는 누가 되었느냐? 이게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마침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일자 무식이지만은 사내대장부가 외국물을 먹어야 된다. 외국물이라는 것은 미국 유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외국물을 먹어야 된다 해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미국 유학을 포틀랜드 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예. 포틀랜드 주립대학.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한미 관계사를 전공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계셨었죠? 그게? 그것이 언제입니까? 연도가. 그것이 1970년대 70초입니다.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 때 그 외환 보이고 그거 보내는 거 송금하는 거 굉장히 규제가 참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나는 가져갈 돈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 외환 규제가 많아서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좀 숨겨가지고 그래 가서 입학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좀 미국 자료가 저도 뭐 그건 있지만 그 자료가 참 많은데 주로 어떤 자료를 좀 많이 인상 깊은 자료가 그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전공을 한미 관계사를 하겠다고 뜻을 표하면서 내 스스로 미국 측의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당시에 내가 미국 유학하기 무렵 전후에서 홍영식 문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갑신정변. 네,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 홍영식이가 이제 조선 보병이사. 보병사, 예. 보병이사라는 그 부단장이죠? 부단장. 홍영식 부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이가 단장이고요.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민영이, 홍영식 등등 8명의 뭐 서재필인가 뭐 또. 그 서재필 다 포함돼서 그 사람 가족이 못 살댔잖아요. 왜 가겠냐 하냐니까 왜 가게 하겠냐 하면은 한미조약이 체결하면은 상대국의 공사관을 개설해야 된다. 공사를 파견해서 공사를 주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데 한국은 워싱턴에 공사관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설치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달러가 또. 그러니까 그 대신 조선보호의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 조선보호의사는 주미 공사를 의미하는 거죠. 주미공사. 그래서 주미 공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 민영이, 홍영식 등등 10여 명을 파견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올 때는 뭐 유럽으로 가고 뭐 한국으로 일본으로 가고 했죠.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두 파로 나눠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참 비극적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은 무엇이든지 하나가 주체가 생기면은 무엇이든지 반대가 생겨. 분열. 분열적이 많아요. 조선시대부터 분열이 병입니다. 하여튼 병이에요, 병. 이것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아주 완전히 통합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꾸 분열이 된다고. 이것이 약점이에요, 우리는. 큰 약점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국서를 제정하고 또 미국 각지에
아주 공식적인 미국 공사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시찰을 다 하고 나서 예. 돌아올 때는 예. 그만 분열돼서 따로 국방부. 따로. 그러니까 홍영식은 그 일본에 갔습니까? 홍영식 팀은 예. 미국 대통령이 제공한 그 배를 타고서 세계 일주 항행을 했어요. 예. 세계 일주 항행을 하고 예. 민영이는 한 1년 가까이 뒤늦게 왔습니다. 유럽에서 한참 관광객들이요. 예, 그러면 보행사를 파견하게 되면은 공사관 차견 오게 되면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거 참, 그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야, 그거 참. 그런데 이거 한국 축자료를 보니까 주로 보행사에 복명문답기라 그래요. 예, 예. 복명문답기가 없어. 아니, 그렇게 비싼 돈으로 갔으면은, 이거 리포트가 없어요? 그 리포트 그런 게 이제. 기가 차네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 거리 하고 생각해서, 그 고서점에서 막 자료를 훑어서 전부 다 검색을 해보고 해서, 마침내 예. 조선 보빙사에 홍영식 보빙사 문서를 발견해서,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아이고. 그 보빙사 문서는, 원본은 미국에서요? 아니면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참 정말 그래 반드시 성정원 일기에 올라 있거든요. 보빙사 예. 문서가 없어. 이거 왜 없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없을까? 그래 이제 민영이가 정권을 잡았어요. 예. 민영이가 민비의 그 조카 아닙니까? 예. 민비의 조카니까 민영이가 정권을 잡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이가 하는 행동 보면 그때부터 좀 썸씽농. 커피 쪽에. 예.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좀 한잔 힘드시니까 한잔 하고 가십시오. 예. 한잔 하고. 녹화니까. 예. 이거 손자로.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하고 괘씸한 게 민영 행동을 보면, 보빙사에서 단종으로 해가지고 엇박자 해가 유럽 가서 돌아다니는 거며, 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하지 않은 거며, 또 문물을 봤으면은 개화에 대해서 어떤 각자 박자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옥균하고. 이 여러 가지 행동이 민영이건 개화파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나 참 민영이 순간 치가 떨립니다. 그거 어때 보십니까? 김 교수님. 나 참 기가 차서요. 그래, 내가 이 조선 보위사 문제는 이제 그 보위사 이제 국서를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고 나서 이제 각지를 미 육사를 비롯해서 각지 요소를 전부 다 구해시켜 줍니다. 유입시켜 줍니다. 근데 왜 이 기사가 빅뉴스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사 공사를 파견하게 되면은 보고서 같은 것을 올리잖아요. 예. 그것을 한글 보고서를 했다는 것이 워싱턴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나는 그 한글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전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번역을 해서 신문에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하시고. 잡지에도 발표하고. 아이고, 그거 큰일 하시구나. 논문에도 발표하고.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한글 문서로 된 그 보고서를 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전부 한문으로 한문으로 한문. 예. 야, 그래, 나 그 워싱턴의 그 신문을, 원본을 다 입수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온 책이 한미 관계 교섭사입니까? 그 책이 예. 태종이 예. 기원이 되네요. 예. 예. 그 책 어떻게 나오신 건지 참 박사학위 논문에 그걸 추가하신 겁니까? 그거 좀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도 말이지 신기해서, 참, 홍명식의 아이디어가 아주 선진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 예. 근데 조선 보위사, 기록의 보위사 복명문답기에 의하면은, 예. 대통령이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와요. 예. 대통령. 예. 미국 대통령.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 안 해요. 중국식에는. 중국식 눈치를 보고서 말이지. 그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이 말 안 하고 달리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같은 것을 전부 다 거기다 기록이 돼 있어, 전부 다. 그것을 기록해서, 나는 일약, 신문에 크게 났구만요. 저서를 집필해서, 책을 내게 된 그 거죠. 책도 많이 팔렸겠네, 그동안, 그 책이. 예, 많이 팔죠.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왜 해마다, 문공부에서, 왜. 학술상. 우수 학술상. 우수 저서상. 예. 저서상. 예. 장렵이라 해서, 예. 그것을 두 번이나 탔어요. 아이고, 그 책 하나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다른 책은? 다른 책인데, 예. 같은 책인데, 같은 책인데. 근데 두 번이나 탔어요. 아니, 좀 그 당시에 지금 100여 년 전인데, 한심한 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쉐쉐하는 후보자가 있듯이 중국 눈치 보잖아요? 네.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중국을? 가만인데도. 근데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중국의 눈치 굉장히 심하게 봤지. 그 문서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만 한번 다 기가 차서. 그래서, 예, 그거 좀 말씀. 결국은 이제 그 문서에서는, 예. 막 그런 정치적인 어떠한 좌우라든지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는 언급이 없어요. 아, 그래, 이데올로기. 그때는 뭐 좌우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데올로기식 예. 언급이 없고, 예. 다만 한국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중국한테 붙여. 최초로 이 한글 문서를 제정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예. 신문이요, 이것이 톱 기사가 아니라 전면 기사야. 아이고. 멜번 젊은 기사 참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다. 하는 미국의 소위 언론의 보장, 언론 자유의 보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저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진도 많이 컬렉션이 됐겠네요. 사진, 아스로 대통령한테 뭐 엎드려 절하고, 상투 이런 거 하고, 신문에, 미국 신문에 나오고, 이거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막 희한한 사람들이, 상경원은 뭐 원숭이 보듯이 그래 했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는 아직도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사모관대를 씁니다, 그게. 사모관대를 쓰고, 큰 절을 또. 하고, 엎드려. 아스 대통령한테 엎드려 절하고. 이거 참, 보통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그만, 큰 절을 하고. 맞죠. 아프리카의 완전히 그로테스크한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아이고, 참네. 아니, 그 책이 그러면, 한미관계 교섭사는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그 자료를 첨가를 하신 겁니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이만한데요? 근데
보통요, 일반적으로 예. 제가 들어봤는데. 박사학위는요, 예. 그저 써서, 그저 편의적으로,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예. 학위를 받게 된 것이죠. 예. 나는 말이지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완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책을 낸 것입니다. 나는 하도 감사해서, 청주에 청남대라고 있어요. 청남대?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입니다. 별장이, 대통령 별장, 예. 근데, 우리 이제 며느리가, 거기 이제 청주에 이제 그 관광을 가서, 이래 이제 경내를 둘러보고, 2층으로 서서히 올라가 보니, 서가에, 바로 이제 말한 그 책, 예. 안미교 수사에 그 내 책이 예. 거기 꽂혀 있더라 이거야. 오, 노란 발견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독서가네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산업화 운동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산업화가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가 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걸 할 때 내 책을 많이 참조를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우리 며느리가 찍어왔는데, 그것이 대단히 참, 참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입증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YS 이후에는 대통령들이 책을 안 읽어요. 예. 나라 큰일입니다. 참. 들어보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요, 산업화를 하려면요, 예. 자본입니다. 자본은 달러입니다. 달러. 우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본.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러면 이제 산업화를 하겠다는 주체자의 끈질긴 노력, 기술이 있어야 되죠. 기술. 기술이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회화를 뭐 얻을 길이 없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서독에 예. 간호원 또 광부 예. 그때 아마 각각 한 500명 정도 단위로 이것을 모아서 그것을 재원을 삼았다 이거예요. 예. 자원으로. 보증이죠. 보증, 그죠? 사람 노동력을 보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산업화의 기본적인 자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박정희가 내가 한번 독일을 한번 가보겠다 하니, 독일 가려니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야 말이지. 그때 그게 없었구만요. 그 눈치를 알고 서독 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하나 보내서, 예. 그 타고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그 박정희가 내리자마자, 다른 대통령국에 갈 필요도 없이 말이지, 내가 말이지, 온 것은 미국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드라이브를 해요. 예. 50km, 시속 50km, 예. 100km, 150km, 이렇게 드라이브 싹 했단 말이야. 싹 해서 200km 가까이 돼가서 싹 해가지고, 대통령이 말이야, 아우토반 바닥에 엎드려서, 손잡고 엎드려서, 우는 거요. 대통령이 그래, 아우토반 막 치면서 말이지, 우는 거라. 예. 왜 그러냐? 우리도 고속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 설계도를 자기가 직접 그래서 10개국을 나누어서 고속도로를 놓는 계획을 세우니까 아무도 말이지 이 고속도로 놓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유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도 찬성하지 못하는 판에 현대건설의 정유역만이 아니 좋습니다. 그게 뭐 돈 얼마 안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유역이가 아주 솔선수범해요. 그래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박정희 플러스 정유역이가 서로 합작이 돼서 건설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30대 아닙니까, 그죠? 김 교수님 그 당시에 한참 지금 박사학위 따시고 이제 강사 바로 학위 따시고 바로 다음 부대 가셨습니까? 그 뒤에 뒤에 가죠. 예. 저는 아주 어릴 때 60년대랑 국민학교 때인데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에르하르트 대통령이 수영 비행장으로 해가지고 시청합할 때 굉장히 영어는 비가 와가지고 독일 깃발 듣고 한국 깃발하고 막 쫄딱 비 맞고. 그때 언제입니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65년 에르하르트 대통령이 부산 수영관에서 시청합까지 30만 명 정도 동원됐어요. 초중고 대학생들이 해가지고 막 학교 휴강하고 막 지어 흔드는데 비가 왔어요. 30분 폭우 쏟아지면서 했는데 환영을 했는데 에르하르트 대통령이 환영을 해가지고 감동을 해놓더라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에르하르트가 한국에 그때 온 이유가 뭐예요? 이제 차관 주고요. 차관. 이제 제2외국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2외국어에 독일을 채택했습니다. 그 대신 마르크 원조해주고요. 그래 히트 쳤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국민학 5학년 때입니다. 에르하르트? 예. 맞아. 근데 에르하르트가 박 대통령한테 한국 당신 고생하지 말고 결국 일본하고 손잡아서 경제협력하라 해가지고 너무 이야기했어요. 케네디도 그래 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같았기 때문에 일본 가는데 그렇게 미국 그다음에 독일 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르하르트가 박정희 대통령이 말도 안 줬어요. 독일을 가고 싶은데 저녁이 없으니까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에르하르트가 지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 은이라 그래요. 에르하르트 대통령이야. 근데 에르하르트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에 큰 공로자지 사실은. 굉장히 도와줬다 그래요. 기본적인 좋은 기본 프레임 이 소득 마르크가 시드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아닙니다. 저도 기록을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본 자금 들이고 미국이 도와주고 뭐 그렇게 독일, 일본,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는 근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하나 경제 개발 올리는데 자본이 필요하거든. 대일 청구권 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8억도. 그걸 말이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으로 대일 청구권 그때 아마 8억 4억 될 거야 아마. 총 합쳐서 유상무상 합쳐서 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관이고. 차관으로 합쳐서 총네. 근데 그게요. 기본적인 산업혁명. 시드만이요. 자금이 된 것이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말이지 친일파라고 말이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고대 있을 때도 그렇고 이재호한 사람들하고 64년 64 사태 한일회담 반대 데모 64년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1년 동안에. 그때 말이지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정도로 말이지.
아니, 그럼 그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한일 관계 이게 왜 타결이 안 됐죠? 그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그거 마무리를 못 지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예. 하지 못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금이 없잖아, 자금이. 그 한일 관계 타결, 자금이 없는데 한일 관계 타결을 왜 못 하신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그때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반일 감정이. 미국과의, 일본과의 서로의, 한일 관계가 저거 되면은 친일파란, 뭡니까? 친일파란 모이기 쉽잖아요. 예. 그런 아마, 정치, 그래서 주저할 것 같다. 정치 형편이 예. 이해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친일파벌 하면 불불불 끓어요. 뭔지 모르고요, 그냥. 이마트 쪽에 가면은, 친일파 물건 안 산다 해가지고, 이마트로 해가지고, 그러면 또 통해요, 그게. 참, 나라 참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참, 한미 관계사를 전공하는 것을 잘했다고 자부하는 것은 예. 바로 청남대에 예. 그것을 꽂아놓고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말이지 확인을 해서 하나는 흡족합니다. 예. 아니, 그때 한미관에서 고책 말고, 뭐 후속편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후속은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죠, 뭐. 그 후속편으로? 예. 예. 저희들 제가 아마 학교에 있을 때, 김 교수님 그 책을 제가 서평으로 쓴 거 기억나시죠? 제가 서평 썼습니다. 1차 그 책을. 그랬어요? 해서 학회에 실렸어요, 그거죠. 그래서? 미국 사학회에, 해고에 서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본 거라.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예, 뭐 그때 벌써 한 15년, 20년 전, 뭐 10년 넘었죠.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가만히 교수님하고도 같이 동기겠네요? 강만기 교수님. 마산. 입학은 1년 앞서 했고, 강만길이가. 예, 나이가 한 살 많구만요. 졸업은 같은데, 졸업. 예. 그거는 정통 한국사만 하고, 예. 이제 참 제가 보니까 한국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동북아라든가 세계사 쪽으로 좀 폭넓게 공부를 하면 좀 넓게 좀 시야가 넓혀질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좀. 예. 그게 강만길 교수는 분단 시대의 역사인식. 그거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많이 저도 읽었습니다. 한국 시절에. 이 책을요. 예. 대학생을 비롯해서 지식인들의 빅토스가 됐어요. 아주 빅하게. 예. 예. 아유,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말은 맞는데, 남북한이 분단이 됐으면 그러면 레지티머시, 정통체제가 뭐냐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고구려, 뭐 발해, 신라 이런 데면은 그 분단됐을 때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의 유대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단되면 어느 쪽이 더 정통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 뭐 반쪽 국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비판했습니다만 자유가 있는 나라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는 그 역사인식에서 해결이 프라이어트가 자유정신의 확대라고 세계사를 이야기했듯이 그건 다른 거 아닙니까? 자유가 빠지면 역사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예.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단 말이야. 이번에 일본 출장 가서 예. 박정희 대통령 무슨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사 앞에서 동경에 그 브란치를 만들었어요. 동경 지북. 그런데 그 브란치를 예. 무슨 계통에서 한 것입니까? 민단에서 한 겁니다. 민단인가? 예. 민단. 예. 조총이 아니고 민단. 조총이 아니죠? 예, 민단 쪽에. 예. 근데 그럼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신을, 그 독립자주 정신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도 알려서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제 한일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치 동맹으로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결하지 못한 매듭을 짓지 못한 한일 관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포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 앞에서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내가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통 아이덴티티, 정통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립을 했다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천만의 말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고 망명정부지. 그것이 어떻게 정통 대한민국이냐. 여기에 이제 이승만 자신이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지만은 정통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50초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총선거를 실시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만일 교수님이 이야기한 분단시대 역사식을 보면 남북 관계를 굉장히 대등하고 평등하게 양국가를 평등하고 대등하게 바라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자유가 없고 45년도 10월 달에 평양에서 모였을 때 김일성이가 김성주라는 자인데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 애순이었어요. 그 자가 소련 군령의 꼭두각시였는데 소련 군령의 지시하에 성립된 꼭두각시 정권이 어떻게 남북한 간에 대단하다고 분단시대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차서요. 그 이제 강만길 교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북 세력이거든. 친북 세력 좌장이야, 좌장. 좌장인데. 그래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하에서 50총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다 하는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바라겠네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는데 메가더 극동문 사령관이 그 사령관을 초청을 해요. 예. 초청을 해서 아이고 참 나는 말이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다. 예. 북한이 언제 저 남침을 해올지 모를 안보다 하는 것을 걱정을 하니까 메가더가 염려하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호하겠습니다. 유엔 감시하에서 선출된 그 50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님을 우리는 아주 안심하게 보호하겠다 하고서 수호하겠다 하고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초반 전선을 뒤엎고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은 스탈린의 무기 제공, 탱크, 예. 탱크, 또 그 다음에, 모택동에 또, 모택동에 인력, 예, 병력 지원. 인민해방군, 예, 예.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 대한민국은 국군은 말이죠. 완전히 무장이 말이지. 구식 무장, 따발총 그거 아니에요. 따발총은 중국이고, 아주 구구식 그렇죠. 총밖에 없어요. 카빈총, 있을 때, 카빈총, 예, 잊으실 때, 예. 그러니까 말이지, 이것이 크게 손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침을 해서,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을 해요. 함락을 하니, 이승만 대통령은, 황급하게, 한강을 격파하고 나서, 대전으로 내려와서, 대전의 국민학교, 교무실에 앉아가지고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타이프라이터로 쳐서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이지, 참, 북한의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난 트루만은 한마디로, 미 8군을 파견하겠다. 미 8군을 파견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모들이 걱정을 하기를, 그러면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될 것을 걱정을 해요. 그러나 트루만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그 사인을 해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미군이 참여해서 한국을 구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 중학교, 그때, 6.25 때 어디 계시고, 어떻게 피난 쪽에는 그것 좀 이야기 있어요. 어떻게 고생하셨습니까? 그래, 6.25 때, 사실은, 일이 쫓겨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쫓겨다녔으니, 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나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여서 대학에 들어온 그러한 노력을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관계 교섭사 이후에 제가 천원학회?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이강수 관계 천원학회도 만들어지고 그 책도 많이 내셔서 제가 이강수 그 자료를 보고 좀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책, 이강수를 중심으로 해서 천원학회하고 우리 김 교수님 활동하시고 책 쓰시고 그것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그것 좀, 예.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천원학회에서 이제 내가 하게 된 것은, 결국 난 이광수는 친일파다. 내가 친구나 모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내가 천원학교에 관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아유, 친일파다. 이렇게 한마디로 박습니다. 그러나 그 천원은요, 면전 복배입니다. 면전에서는 친일, 돌아서면은 항일 독립운동, 면전 복배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은 천원학회의 내 정신은 그 제목은 영마루의 구름입니다. 영마루의. 예.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 영마루의 구름. 왜 영마루의 구름이냐? 2,000페이지 넘더라고요. 왜 영마루의 구름이냐? 영마루가 뭐죠? 영마루가. 들어보세요. 예. 영마루의 구름. 왜 영마루의 구름?
한 가지 책을 보면은 다른 사람 독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영말 왜 구름이냐, 무슨 뜻이냐, 나한테 자꾸 추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광수는 한평생의 소원이 항일 자유독립을 예. 그의 지상 목표로 삼아서 노력을 하고 동우회라는 그 수양동회죠. 수양동회. 수양동우회라는 소위 그런 학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저 한겸남도에 부전고원이라는 데 있어요. 부정고원. 부전고원의 그 전망대에 가면은 앞에 전망대 앞에는 이제 울타리 같은 것을 쳐놓은 전망대에서 보면은 아이고 구름이 잡힐 듯 말 듯 구름이 지나가요. 예, 상당구만요. 구름을 잡는다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이요. 잡히지 않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광수의 한평생의 독립운동은 그런 소위 성사되지 못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영화의 구름이라 이렇게 책명을 붙들고, 그 책이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들어가요. 예,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이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면은 그거 또 산업화하고 또 두꺼운 책들 좀 소개 좀 더 해주십시오. 몇 권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보내준 거. 그 책도 좀 두세 권 좀. 그래 이제 영화의 그룹을 책을 내고서 예. 한미 관계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예. 한미 관계사에. 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서는 한일 관계사뿐만 아니라 산업화 비전을 해서. 산업화의 비전을 한 책은 그 뒤에 예. 나온 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요 하나의 이광수로서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광수는 그 6.25 사변 그 전후무렵에서 직접 체포가 돼서 예. 감옥에 갇힌 예. 그러한 참 불운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어서의 이광수의 저는 완전히 자기는 친일을 하도 면전복별의 식으로 친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입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것은 소년 때부터 일본의 명치학원에 다닐 때부터 소년대라는 그 학회를 만들어서 그 나이 불과 15살. 천재입니까? 그죠? 이때 때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 이광수죠. 예. 15살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그런 운동을 하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이광수는 아주 참 피맺힌 항일 독립운동사임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광수, 윤초 책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알아서. 우리나라 친일파, 일제시대 친일파는 이제 확실한 친일파가 있고, 또 이제 이중으로 해서 독립운동하고, 이제 밤에는 독립운동, 낮에는 또 친일 행동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차이, 다양하게 봐야 되겠구만요. 예. 예. 윤초 같은 경우도 연구라든가 논문 발표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학회의 동향이 참. 윤치호는 그 일종의 재벌이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재벌가라는 것은 윤보선 대통령과 자질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조카가 되고 윤치호가 이제 아재비가 되는 이런 예. 숙질 관계예요. 예. 숙질 관계. 숙질 관계이지만은 확실히 윤치호는 항일 독립 운동가입니다. 그 입증은 윤치호 일기를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평생 영어로만 일기를 썼다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요? 예, 영어. 전부 선배. 물론 이제 그 영어로 한 것을 한글로 번역판이 나왔습니다만은 완전히 그 일기에 의하면은요, 일제 말기에 윤치호가 연희전문학교뿐만 아니라 그 입 옆에 있는 여학교 이화여자대학 여자전문대학까지도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일제 말기에 반드시 학교는 조회를 합니다. 조회 아침에 모임 조회를 할 때까지 교수이건 학생이건 간에 한마디도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한탄스럽게 말하는 거요. 전부 일본말로만 한다 하는 것을 거기 적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인은 친일에 빠졌다 이거야. 이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뭐래 반발적으로 하는 윤치호는 완전히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사하신 선구자인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김 교수님, 지금 이제 역사 말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도 타시고 상도 많이 타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특히 한국 역사학계, 지금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해가지고 완전히 세 쪼아리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분열돼서 종합적인 역사 인식이라든가 역사 공부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과학들에게 좀 역사학의 좀 풍토라든가 이런 데서 고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각파의 분열의 기조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친일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항일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 역점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져요. A라는 사람이 친일파다. B라는 사람은 아니,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가 100여 년 전에 한일 독립운동사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이 프레임에 묶여 있잖아요. 역사 연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폴리티컬 웨폰, 정치 무기화된단 말이에요. 정치권이 이용당하고. 그리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게 100년 전에 했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1870년 보물전쟁에서 세 번을 거쳐 했던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를 이제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런 과거에 매몰된다면 대한민국 역사학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참 비극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일종 교수가 동경의 민당 계통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이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수립하겠다 하는 의지의 하나의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이 제일 먼저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내서 메가더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가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김일성은 호시탐탐 남침머 기회를 노리고서 스타린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고 또 모택동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는 등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랬으면서 그 메가더 장군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안보 걱정을 하니까 염려 마십시오. 저희는 대한민국을 UN 감시하에서 선출된 그 의원들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켜주겠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 하고를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북한 김일성이가 그러한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6.25를 남침 전쟁을 도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도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반발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메가더 장군은 자기가 직접 그 당시에 다부도 전투를 할 때까지마도 그 낙동강 지원선이 허물어질 직전까지도 형편을 봐서 완전히 항일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약속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과연 지켜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진두 지휘를 하면서 직접 앞에서 진두 지휘를 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서 남북 간의 병참 기지를 완전히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전세는 역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전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 하면서 외치면서 북으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또 김일성은 또 모택동에게 병력 지원을 요구하니까 중공군을 대거 참전시켜서 그야말로 다발총을 쏘아대어가면서 막 중국군이 되어서 일사후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비극을 빚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시간 때. 그렇죠.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예.